자, 안녕하십니까. 이주면의 주식뉴스공장 11월 네 번째 주간 총정리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부에서는 중동 지역의 이슈 부분들을 좀 한번 지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도식화를 좀 해드렸고, 향후에 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으면 또 계속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드리고, 이번 주는 두 번째 방송에서는 주간 하지 이슈 부분에서 다양하게 코멘트를 좀 디테일하게 좀 못 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부분들을 일주일 동안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좀 많이 중첩되는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 2차전지 관련된 부분하고 5G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외에 내용들 있으면 이걸 이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300달러에 움직이다가 290달러대까지 급락이 나오고, 그 이후에 뭐 트럭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포츠카를 발표를 했죠. 트럭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물건이 나쁘고 뭐 제품 자체보다는 양산이에요, 양산. 항상. 이번에도 지금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연관성 부분들을 좀 볼 건데, 이번에 이제 290달러 초반대까지 하락 부분도 나왔다가 300달러에서 개파락으로 나왔어요. 이 개파락 부분들은 보면 항상 기술적 분석 부분을 볼 때도 보면 개파락이 나오면 갭 부분들을 메우고 다시 이제 추세 부분들을 전환을 하죠. 갭을 메워놓고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갭 메우지 못하고 잠깐 터치하다가 추세 하락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물론 모델 3 양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반기에 지금 생산량 자체도 아직까지도 보면 기대치만큼 전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모델 3 양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그 트럭하고 스포츠카의 업그레이드까지 연관성 부분들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뭔지 오늘 이 시간에 좀 얘기를 드려볼 게 뭐냐면, 지금 뭐 양산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테슬라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배터리 쪽 있죠. 이제 파나소닉 기가팩토리가 이제 거의 생산 수율 부분들이 잘 나와야 되는데,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도 보면 지금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애플에서 1조 정도 성금 받았어요. 성금 받아서 중국의 전용 배터리 공장. 왜냐면 아이폰 X에는 L자형이 들어갑니다. L자형 배터리는 유일하게 LG화학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일본의 양산 전기 트럭의 배터리 부분들을 공급하면서 기술력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 탑 클래스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이 애플에 1조 정도 받고 중국 전용 배터리 라인 부분들을 신설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세계 최초로 일본 양산 전기 트럭의 배터리를 공급한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모델 3에 대한 양산 부분, 그 다음 GM도 볼트가 우리나라에 이제 그 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GM 볼트 300km대일 거예요. 300km대이기 때문에 뭐 그 도시 지역에서는 뭐 장거리 이동은 아니더라도 도시에서 출퇴근용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 부분들 하는데, 자, 문제는 회사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테슬라든 SK이노베이션이든 그 다음에 LG화학이든 지금 뭐 수주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방향 자체도 보면 계속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 부분도, 그리고 ESS도 마찬가지죠. ESS 쪽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내년에 그런 상품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ESS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반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쪽에서도 보면 그 가격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크라우딩 펀딩식으로 해가지고 ESS 부분들을 대여해 주는 거 있죠. 월 사용료를 받고. 그러면 초기 투자 비용 자체가 많이 경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품도 아마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엠네스티 코발트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세계 코발트의 생산량을 절반 정도 생산을 하는데, 이 생산하는 인력, 생산하는 설비 워낙 낙후됐어요. 워낙 낙후돼 있다 보니까 뭐 이번에 그 엠네스티 코발트 보고에서는
뭔가 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코발트 채굴을 하기 위해서 7세 어린이들까지 총동원을 해가지고 하루에 어떻게 보면 인권 사각지대예요. 하루 10시간, 12시간 정도, 12시간 일을 하면 얼마를 받냐면 1달러에서 2달러 정도 받아요. 그래서 이 코발트 채굴 관련된 부분에서 엠네스티가 보고서를 해서 각 기업들, 글로벌에 이 코발트를 받는 누군가가 수요가 있으니까 생산자들이 그렇게 막노동이라든지 인권 탄압 부분들을 하면서 생산 수율 부분들을 잘 맞추려고 하는 그 트라이를 좀 하겠죠. 그래서 그걸 수요 공급자들 있죠. 물건을 받는 업체들에 대한 이런 인권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기업들에게 투명 정보를 공개를 재차 요구를 부분들을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2016년, 17년도 코발트 가격이라든지 뭐 니켈 가격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2차전지 가격 그 재료 있죠. 재료 소재의 가격이 최소 30% 이상의 급등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 가격이 상승했으면 가격을 이제 뭐 생산한 업체들이 그 공급한 쪽에 가격 전이를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다들 보면 서로 생산량 마켓 점유율 부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전이 자체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이가 아니더라도 현재 형성된 가격만으로도 판매가 되면 좋은데 이쪽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요청 이 코발트라는 니켈에 대한 수요는 지금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맞춰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공급 원재료의 어떤 소통 부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정작 LG화학이라도 예를 들자면 LG화학이라든지 뭐 BYD도 있고 중국 업체도 있고 유럽 제업도 있고 뭐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테슬라 쪽에서도 파나소닉 이런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이 원재료가 공급 자체가 가격도 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수급 자체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수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모델 3 양산이 이걸 바라보는 하나의 인덱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좀 크지 않느냐. 물론 테슬라 3, 그러니까 뭐 배터리 쪽하고 양산하고는 약간 별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냥 투영시켜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모델 3 양산 자체가 워낙 테슬라는 그 양산에 대한 경험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 뭐 노조원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뭐 여기저기 기사 트위터 쪽에서 보면 이거 관련된 내용들이 3, 4분기, 2, 4분기부터 해서 계속 끊임없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00달러 움직이고 있을 때 300달러 이에서 개파락이 나오기 전부터 테슬라가 모델3 양산 부분들을 성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코발트 가격도 있고 니켈 가격에 대한 수급 부분도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한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꾸준하게 얘기 드렸던 부분이 그 중에 하나예요. 물론 테슬라 지금 현재 보면 290달러대까지 진입했다가 다시 315달러입니다. 아직 개파락 돌파가 안 나왔어요. 저는 이거 문제없이 그냥 300달러 박스권으로 예전에 뭐 300달러 중반 정도까지 박스권 움직이다가 모델 3 양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화선 역할 부분들을 할 거니까 자동차, 전기자동차의 어떤 수급 글로벌 전체적으로 내연기관 쪽에서 이제 전기차로 하나 바뀌는 체인저 역할 부분들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물론 GM볼트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디자인 면에서는 GM볼트보다는 테슬라 모델이 훨씬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이런 얘기 드렸죠. 전기차 관련된 부분하고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의 대응,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계속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어요. 수소차는 이런 뭔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쪽에 2차전지 쪽에 그 코발트라든지 니켈도 지금 공급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계속 그 불거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부터 불거질 때마다 반사 이익은 뭐가 들어올까요? 수소차는 거기에 원재료 부분에 해당이 없죠. 2차전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또 별도예요. 그래서 이쪽 그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니켈, 배터리 그 코발트 이쪽에서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이 급등하면 급등 나오고 수요 부분들을 공급을 못 맞춰주면 맞춰줄수록 어디 쪽으로 반사 효과가 나오겠나요? 수소차 쪽도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난번에 어떤 전고체, 전지 이쪽 부분에 대한 반사 이익 부분도 반사 모멘텀 부분들이 불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심플하게 보실 부분이 LG화학도 애플에서 1조를 받았어요.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일본의 양산 전기 트럭 부분들 배터리 공급 관련된 부분들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ESS 업체도 있죠. 저장하는 거,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뭐 폭력 산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부분들을 발전을 많이 하더라도, 이걸 어딘가 저장을 해놓고 계속 저녁에도 쓸 수 있거나, 아니면 해상 폭력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기에 이제 바람이 계속 불 때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꾸준하기는 합니다만은,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전력 부분들이 잘 생성이 될 때 그걸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코발트라든지 니켈 이런 그 일반 우리가 2차전지 배터리에 사용되는 원재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배터리 쪽에 수급난 부분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ES 업체들이 입찰들을 지금 계속 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지금 290달러를 하회를 하고 지금 315달러대까지 반등을 했죠. 저는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확산 여부 부분들은 테슬라를 1차적으로 하나의 기준 라인 부분들을 잡아두면 어떨까?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저점 부분들 290달러 정도 초반 정도 되는데 이 가격대를 하회를 하느냐?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320달러, 350달러 정도까지 박스권 상당 부분들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막 수요가 많다고 해서 코발트라든지 니켈 부분들을 바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잘 풀리기를 바라는데 아무튼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이걸 좀 체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아니라 LG화학도 보면 신고가 파동 부분들 잘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뻗어나가야 되겠죠. 애플의 효과 부분들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코발트라는 이런 생산량 자체를 지금 서로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향후에 뭐 BMW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쪽 전기차의 밸류라인 부분들로 확 바꾼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만들어지지 못하면 나머지가 다 딜레이가 되겠죠. 딜레이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까 전고체 전지 부분들이 틈새 시장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약간 뭡니까? 시속 게임이에요. 어디가 눌려지면 반사 효과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잘 풀리면 다른 업체들은 잠깐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효과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엠네스티 코발트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ESS 업체 배터리 수급난 그리고 이제 코발트 가격 부분들이라든지 니켈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가격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얘기를 잠깐 드릴 부분은 최근에 이제 5G 평창이 이제 한 70일 정도 남았나요? 한 두 달 이제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범 서비스 부분들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뭐 주간에 여러분들 주간 정리 부분들을 하면서 종목 섹터 부분들 할 때 코스닥은 종목 테마 장세가 지금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수하고 상관없어요. 지수하고 상관없고 어떻게 보면 손물오신 봉시 만기 때까지 틈새 시장으로 강한 드라이브 부분들을 계속 수급과 그다음 탄력적인 면에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5G 주파수로 확정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시범 서비스 진행하고 좀 드라이브를 좀 더 빨리 걸어야 돼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이 5G가 인프라의 어떤 기반 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대륙통신 3사가 시범 서비스 일정 부분들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늦어도 2020년도까지는 본격적인 서비스의 드라이브 부분들을 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내년 중반 정도에 표준화의 어떤 설정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죠. 5G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4G보다 아시다시피 뭐 용량 자체도 더 속도는 당연히 빠른 거고 그리고 3G, 4G, 5G의 4G하고 5G의 가장 큰 차이점을 둔다 하면 4G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가 개인마다 휴대폰을 2개 쓰신 분도 있고 요즘에 보면 테더링 해가지고 그 태블릿 쪽에서도 데이터를 쓰긴 합니다만 한 개인이 쓸 수 있는 쓰고자 하는 한 달의 데이터 용량 장치에는 그렇게 많이 쓰신 분도 많이 씁니다만 저도 예전에 쓸 때는 하루에 2기가 3기가 막 그럴 때도 쓴 적도 있어요. 뭐 동영상 좀 보게 되면 금방 넘어가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많이 쓰더라도 개인이 쓸 수 있는 데이터 용량 자체는 어느 정도의 어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4G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라 하면 이제 5G 넘어가면서 이 일반이 사람이 많이 써봤자 뭐 3대 정도 쓸 수 있겠죠. 뭐 세대를 맥시멈으로 잡더라도 다 한계치가 있는데 이 4G에서 이제 5G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완전 퀀텀 점프가 돼요. 왜? 5G 같은 경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기기들, 일반 IoT 해가지고 이제 기기들까지 다 접속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5G는 자율주행의 기본 컴프라죠. 기본 인프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이제 4G 같은 경우에 뭐 스몰셀이라든지 RRL치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무선 데이터가 안 되는 지역들을 어느 정도 뭐 기술력 부분들을 조금 뭡니까 커버해주는 범위 자체가 좀 컸기 때문에 범위 자체가 좀 넓기 때문에 이걸 좀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5G가 돼서 자율주행 부분들이 들어간다 하면 이건 좀 많이 틀려져요. 좀 더 뭡니까 그 5G 자율주행 부분도 딱 생각하면 잠깐 통신 자체가 끊어지면 안 되죠. 응답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 이게 통신 부분들이 끊긴다 하면 잠깐 자율주행하고 있는데 잠깐 끊겼을 때 막 100m, 2m, 200m 이동을 해버리면 그걸 일단 자율주행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4G 대비 5G의 그 데이터 용량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그리고 이 데이터가 끊어지지 않고 촘촘하게 구성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돼요. 일단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고 이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월 중순 정도 아직 시간 남아있더라고. 우리나라는 아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지금 망 중립 관련된 부분에서 망 중립의 공정성이나 하나요? 망 중립의 의무 부분들이 다음 달 중순 정도 되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통신사들은 환호를 하고 있고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견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번 정권 자체가 그 망 중립의 유지 부분들의 공약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제 4G하고 5G 넘어가면서 워낙 많은 투자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이쪽 그 5G의 서비스 부분들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에게 어느 정도 당근책 부분들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권 초기에 기간 약정제 부분들을 상향을 하고 했던 게 채찍을 줬다 하면 예전에 제약주들이 그랬어요. 상벌제,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면서 원행 정책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통신업종도 이걸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망 중립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깨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5G가 되면서 예를 들자면 이게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통신 상태가 끊기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나의 이제 통신 사업들의 가장 큰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파수가 이제 내년 중반 정도 확정이 되고 아무튼 여기는 좀 드라이브를 여기도 5G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기조 부분들은 뭐냐면 속도를 더 내야 된다는 게 제 기조예요. 속도를 좀 더 빨리 내가지고 좀 뭡니까 우선순위 조금 더 좋은 자리 부분들을 좀 선점을 좀 했어. 선점을 해서 내년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산업군 자체에서 기준 부분들을 빨리 잡아놓으면 그 나라가 그 관련된 제품 부분들을 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계기 부분들을 좀 빨리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 부분들로 좀 얘기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그 통신 관련 장비주들 있죠. 장비주들도 움직임 자체가 계속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초반부터 지난주 어떻게 보면 11월 달 내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5G,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쪽 관련 종목들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예전에 우리가 3, 4분기 때 경기 민감주 쪽, 뭐 조선, 건설, 전기전자 쪽이 급등 나오고 그 외의 종목군들이 움직이지 못했을 때 순환매 파동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파동 밑에서 기다리면 여러분 차분하게 수익 내실 수 있는 그런 관점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쪽이 지금 그래요. 이쪽이 지금 순환매 파동 부분들 돌면서 섹터별로 반등 파동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흐름 부분들이 앞에 이제 일부에서
중동 지역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하고 달러 인덱스 부분에서 다음 달 선물 오시면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 부분이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관점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 하면 그와 상관없이 지수의 변동성 부분 외에 각 개별 섹터 부분에서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타이밍만 잘 맞으면 글쎄요, 뭐 보고 있으면 10에서 20% 전후, 20% 전후 부분들은 한 일주일 내에도 반등파동 부분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 잘 체크를 해주시고 11월 네 번째 이슈맨의 주간 총정리 2부는 일단 2차전지 관련된 부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5G의 어떤 영향,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섹터 부분들 관련된 부분들까지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고, 세 번째 부분은 또 다른 이슈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 부분도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 편안하게 보내시고 2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공유 많이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잘 하십시오.